천공이 갈라지고 바람이 울부짖는다. 하늘 끝에서 번쩍이는 빛, 대지를 흔드는 칼날의 숨결. 바람은 산을 가르고 폭풍은 강을 끌어올리며 산천의 기운이 검 끝에 모여 불타오른다. 번개가 산허리를 휘감고 물보라와 먼지가 겹겹이 일어나는 속에서 검의 울림은 천지를 진동시키며 숨조차 쉴 수 없는 절대의 힘을 보여준다. 폭풍 속에 피어나는 기운, 하나의 움직임이 천 개의 파동을 만들고 모든 산과 강, 구름과 바람이 그 울림에 굴복한다. 그리하여 강호는 다시 한번 혼돈과 장엄 속으로 휩싸인다. 천지가 뒤집히는 듯한 절규가 아득하게 울려 퍼지고 굉음이 가라앉은 자리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하늘에서 쏟아지던 빛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검은 먼지와 재만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 그 한가운데 강호에서 명망 높았던 청훈 검문의 자리에는 거대한 폐허만이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이어온 대문은 뿌리째 뽑혔고 웅장했던 전각들은 폭풍에 짓밟힌 들것처럼 쓰러져 내렸다. 평화롭던 도장은 뼈와 살이 뒤섞인 비극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한 소년이 숨을 멈춘 채 바위 틈에 몸을 움크리고 있었다. 먼지와 흙으로 뒤덮인 얼굴은 겁에 질려 하얗게 질렸고 고사리 같은 손은 돌멩이를 꽉 움켜쥐어 피가 맺혔다. 그의 이름은 진무명, 고작 7살 배기, 평생을 청풍검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자라온 아이였다. 소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이 알던 세상의 전부가 산산조각나는 지옥도였다. 검문의 수많은 형님들과 누이들이 강호 최고 고수였던 장문인 스승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늘을 향해 주먹을 쥐고 있었다. 무엇에 대한 절규였을까? 무엇에 대한 분노였을까? 그날 누명은 보았다. 거대한 힘이 휘몰아치던 한가운데 번갯불이 일던 검극의 끝에 서 있던 그림자를. 그의 얼굴은 먼지 속에 희미했으나 그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오던 마귀는 어린 무명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박혔다. 청큰 검문의 아름다운 풍경은 한순간에 지옥의 아비규환으로 변했고 모든 비극의 근원은 바로 그 그림자였다. 소년의 여린 심장에 박힌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끓어오르는 복수심의 씨앗이었다. 침묵이 이어지던 폐허소, 죽음의 기운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무명은 홀로 살아남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부서진 청풍 검문의 잔해 사이로 스며드는 붉은 달빛이었다. 피처럼 붉은 달빛은 폐허 위에서 흔들리는 소년의 작은 그림자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강호는 그날의 비극을 혈풍이라 불렀다. 밤중에 불어닥친 피바람이 강호의 한 명문 문파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 것이다. 누구도 그 피바람의 진정한 근원을 알지 못했다. 무명은 폐허를 뒤로 하고 강호로 나섰다. 그의 작은 어깨에 강호의 운명이나 거대한 복수심은 아직 버거운 짐이었다. 그저 살아야 했다. 이 모든 비극의 이유를, 피바람의 실체를 파헤쳐야 했다. 강호는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왜 청풍검문이 사라져야 했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지. 소년은 강호의 무심한 바람 속에서 홀로 질문을 삼켰다. 청풍검문의 폐허에서 살아남은 진무명은 강호의 무정한 길 위에 홀로 내던져졌다. 7살, 작은 그림자가 감당하기에 세상은 너무나 거칠고 매정했다. 사람들은 피바람의 저주가 씌인 아이를 피했고 그의 눈에 어린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숲을 헤매고 잠을 청할 곳을 찾아 바위 틈을 전전했다. 어린 생명에게 강호는
무공과 의리가 아닌 냉혹한 생존의 법칙을 먼저 가르쳤다. 때로는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더욱 따뜻하게 들릴 지경이었다. 꺼져라! 저주받은 아이 같으니! 한낮의 저작거리에서 그는 남은 밥 한 톨을 훔치려다 장사꾼의 발길질에 나동그라졌다. 그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다. 강호인들은 자신들의 터전에서 벌어진 알 수 없는 비극, 즉 청풍 검문의 멸문을 하늘의 노여움이라 여겼고 그 유일한 생존자인 무명은 불길한 징조 그 자체였다. 무명은 깨달았다. 강호는 힘없는 자에게 한없이 잔인하며 누구도 그의 손을 기꺼이 잡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냉혹한 진실을. 그의 작은 심장 속에 맺힌 복수심은 차가운 강호의 바람 속에 더욱 굳건해져 갔다. 어느 밤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쓰러져 가던 무명에게 검은 그림자가 덮쳐왔다. 그것은 야수도 강도도 아닌 청풍 검문의 멸문에 얽힌 단서를 찾아 나선 이름 모를 무인들이었다. 그들은 무명의 손에 들린 청풍신건의 조각을 알아보는 듯했다. 계집아이가 남긴 보검 조각이라니 아직 숨겨진 비급이 더 있다는 말인가? 한 무인이 그에게 다가와 비웃듯 검을 겨누었다. 무명은 차가운 칼날 앞에서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의 몸은 공포로 굳어 있었고 피 묻은 기억이 다시금 아로새겨지는 듯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무공은 한없이 약했고 그들의 추적은 치밀함이 없었다. 그들이 어린 무명 하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동안 밤의 숲속에서 날카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휙! 마치 풀잎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함께 무명에게 겨누어졌던 칼날이 허공에서 춤추듯 꺾여 나갔다. 검을 휘두르던 무인은 영문도 모른 채 뒤로 낮아빠졌다. 짙은 어둠 속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호련히 나타났다. 닳고 닿은 회색 장삼을 입은 그의 모습은 강호의 어떤 고수도 연상치 않는 지극히 평범한 노승의 모습이었다. 그는 마치 숲속에 서 있던 나무 한 그루 같았다. 탐욕의 눈먼 자들이여 어찌 어린 것에게 칼날을 들이대는가. 노승의 목소리는 마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듣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가라앉히는 깊은 힘이 실려 있었다. 무명에게 달려들던 무인들은 노승의 기세에 압도당해 감히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위기가 지나가자 무명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힘없이 주저앉았다. 노승은 무명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눈빛은 늙었지만 깊고 지혜로워 세상의 모든 풍파를 잠재울 듯한 온화함을 지니고 있었다. 아이야, 어인 연유로 이 밤중에 홀로 헤매는가. 너의 눈에서 오래된 비극의 그림자가 읽히는구나. 노승은 무명의 손에 들린 청풍신검 조각을 지그시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조각난 검 끝에 닿았지만 그 눈빛에는 놀라움도 탐욕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한 깊은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노승의 온화함에 무명은 자신도 모르게 숨겨왔던 비극과 고통을 본물처럼 쏟아내었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무명이 모든 것을 토해낸 후에도 노승은 침묵 속에 밤하늘의 별을 응시할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노승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비극은 피할 수 없는 강호의 일부이다. 그러나 그 비극이 영원히 너를 얽매는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인연이 닿았으니 늙은이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무명은 노승을 따라갔다. 노승이 이끈 곳은 강호의 외진 산속에 자리한 작은 암자, 바로 백목사라는 것이었다. 고요하고 한적한 그곳은 강호의 피바람과는 동떨어진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백목사는 작고 소박했지만 노승의 존재는 마치 흔들림 없는 거대한 산과 같았다.
백목사에서 무명은 노승의 보살핌 아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노승은 무명에게 무공을 직접 가르치지 않았다. 그저 맑은 계곡물을 길어오고 텃밭을 일구고 마당을 쓸게 했다. 새벽마다 함께 좌선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밤마다 별을 헤아리게 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일상이 복수심이 불타는 무명의 마음속에 허무함만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점차 그는 깨달았다. 계곡물을 길어나려는 매일의 반복 속에서 그의 몸은 강인해졌고 텃밭의 풀부리를 뽑아내는 집중 속에서 그의 시선은 더욱 예리해졌다. 좌선을 통해 마음의 파동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며 숨겨진 재능이 천천히 발현되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무명의 품속에 감춰진 청풍신검의 조각은 노승의 지혜로운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늦은 밤 무명이 홀로 검조각을 꺼내 비극적인 멸문의 기억을 되새기며 울고 있을 때 노승이 조용히 그의 옆에 다가앉았다. 아이야, 그 칼날 속에 너의 운명이 깃들어 있음을 아는가? 그것은 단순히 복수의 칼날이 아니라 청풍검문의 마지막 후예에게 전해진 강호의 균형을 되찾을 유일한 희망이니. 무명은 놀라 노승을 올려다보았다. 노승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의 단서들이었다. 노승은 무명의 검조각을 잠시 보더니 먼 산을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러나 조심하여라. 강호는 넓고 피바람의 근원은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 그 칼의 울림이 강호를 깨우겠지만 동시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어둠 또한 깨우게 될 것이니. 노승의 마지막 말은 무명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의 품속에 잠든 청풍신검의 조각은 희미한 빛을 발하며 마치 강호의 숨겨진 비극을 온몸으로 이야기하는 듯했다. 피바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거대한 혼돈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예언처럼 들렸다. 백목사의 새벽은 늘 고요했지만 무명의 마음속은 매일 파동쳤다. 노승은 무명에게 그 어떤 비급도 내밀지 않았다. 다만 무명은 매일 아침 차가운 계곡물로 몸을 씻고 죽빛 소리에 맞춰 명상하며 햇살이 가득한 뜰에서 홀로 검 조각을 응시하곤 했다. 무명은 깨달았다. 노승의 가르침은 무공의 형태가 아닌 마음의 흐름을 다스리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에 있음을. 노승은 무명에게 대나무 숲에서 매일 하나의 대나무를 택해 오직 그 대나무의 소리만을 들으라고 했다. 처음에는 그저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일 뿐이었으나 무명은 수많은 날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바람이 강할 때와 약할 때, 아침 해가 뜰 때와 저녁 노을이 질 때, 같은 대나무에서조차 수천 수만 가지의 다른 소리가 울려 나온다는 것을. 그 소리 하나하나가 대나무의 숨결이요 생명의 울림이었다. 그의 청각은 바늘 끝을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감지할 만큼 예민해졌다. 그의 눈은 흐르는 강물 속의 미세한 파동과 낙엽이 흙에 스며드는 속삭임을 읽어낼 만큼 예리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심장은 자연의 모든 생명이 바라는 미세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무명은 더 이상 무공을 탐하지 않았다. 그저 노승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오감을 강호 전치로 확장하는 듯했다. 그제야 그의 몸속에 흐르던 청풍검문의 핏줄이 미미하게나마 공명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무명은 노승의 지시로 백목사 뒷편의 작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청풍검문의 문양이 새겨진 낡은 석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석비에는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청풍신검의 조각이 딱 맞춰 들어갈 만한 홈이 파져 있었다. 아이야, 내 부모가 남긴 진실은 단순히 피바람의 원한에만 묶여 있지 않다. 저 석비에 새겨진 문자들은 단순한 비문이 아니다. 그것은 청풍검문의 뿌리이자
강호의 오랜 비밀을 품고 있는 열쇠다. 노승의 목소리가 동굴 속에서 울려 퍼졌다. 무명은 자신의 품속 잠든 청풍신검의 조각을 꺼내 조심스레 석비의 홈에 끼워 넣었다. 조각이 홈에 맞춰지자 석비에 새겨진 문자들이 푸른 빛을 발하며 희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무명의 뇌리에는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비장한 시 구절들이 마치 강물이 흐르듯 스쳐 지나갔다. 하늘엔 별들이 길을 잃고 땅에는 강물이 거슬러 흐르리. 청풍의 검은 혼돈을 가르고 백골 위에 새 시대를 열리라. 비바람 속 잠든 비급 깨어나는 순간 천지가 울고 오랜 그림자 드리워 진실은 검 끝에 맺히리라. 시구절의 마지막이 끝나자 석비는 다시 빛을 잃었다. 노승은 무명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것이 혈풍비급의 서문이다. 너의 문파는 단순히 무공만을 수련하던 곳이 아니었다. 이 강호의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고 강호의 균형을 유지하던 거대한 책무를 지닌 곳이었다. 그리고 그 혈풍비급은 파괴를 위한 무공이 아닌 오히려 강호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비급이니. 노승의 말에 무명은 혼란에 빠졌다. 그가 알던 청풍검문의 멸문은 단순한 복수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노승의 말은 복수심 너머의 거대한 책임감을 그의 어깨에 얹는 듯했다. 오랜 그림자라는 노승의 경고는 무명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피바람의 근원이 단순히 태원맹주 한 사람의 야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백목사에서의 수련은 더욱 깊어졌다. 무명은 노승의 가르침 아래 석비의 다른 문자들을 해독하며 혈풍비급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했다. 비급의 내용은 무공뿐만이 아니었다. 강호의 지형, 숨겨진 역사의 단서, 그리고 오감을 확장하여 자연과 합이라는 신법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노승은 무명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복수심이 비급의 진정한 힘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다스렸다. 그의 무공은 이제 육체적인 수련을 넘어섰다. 팔검 한 번, 보법 한 걸음에도 자연의 이치가 담겼고 내공은 계곡물처럼 맑고 고요했지만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다. 노승은 무명에게 혈풍비급의 첫 단계인 청풍심결을 전수했고 이는 무명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청풍검문의 고유내공심법을 일깨웠다. 그의 발걸음은 바람처럼 가벼워졌고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대나무 숲의 흔들림처럼 예측 불가능해졌다. 어느 날 백목사를 찾은 나그네들을 통해 무명은 강호의 소식을 전해들었다. 무림맹의 맹주 태원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고 그의 명날에 강호는 점차 잔혹한 질서에 묶여가고 있었다. 특히 천풍회라는 신흥 세력이 태원 맹주의 뜻을 받들어 강호 곳곳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력으로 무림을 제패하고 오래된 문파들을 하나둘 자신의 세력으로 편입시키고 있었다. 태원 맹주의 그림자가 이 강호에 너무 깊숙이 들이우고 있다. 이제 천하에 태원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구나. 그의 야심은 끝이 없다. 노승의 낮은 한숨은 무명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무명은 밤하늘의 별을 응시했다. 무심하게 빛나는 별들은 강호의 혼란을 알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무명은 알았다. 피바람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기 위한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백목사의 평화는 잠시일 뿐이다. 강호는 다시 무명을 필요로 할 터였다.
그리고 무명의 손에 들린 청풍신검의 주각은 뜨겁게 불타오르는 듯했다. 복수심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강호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굳건한 의지가 스며들었다. 백목사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뜰에 내려앉았고 무명은 노승 앞에 무릎 꿇어 앉았다. 지난 수년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가는 듯 그의 어린 티를 벗어던진 얼굴에는 굳건한 결의가 비쳤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려 돌멩이 뒤에 숨던 7살의 고아가 아니었다. 맑은 강물 같은 눈빛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내공심법에 흔들림 없는 고요가 자리 잡았다. 아이야, 이제 너는 떠날 때가 되었다. 노승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정든 제자를 떠나보내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이 백목사의 품은 잠시 너의 상처를 치유하고 숨을 고르기 위한 안식처였다. 강호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청풍검문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그리고 그 피바람의 근원을 밝혀야 할 숙명이 너의 어깨에 지워져 있음을 잊지 말거라. 무명은 노승의 무릎에 머리를 조아렸다. 스승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아직 복수심이 저의 발목을 잡고 있사옵니다. 노승은 무명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복수심은 강호인의 피를 뜨겁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피를 차갑게 식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너의 손에 든 청풍신검의 조각은 힘없는 백성을 지키고 뒤틀린 강호의 이치를 바로 세우는 의협의 칼날이 되어야 한다. 잊지 마라. 힘은 지키기 위해 쓰는 것이지 파괴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노승은 무명의 손에 작은 백목단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 단약은 너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네가 길을 잃었을 때 강호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게야. 무명은 백목단이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별 인사를 마치고 백목사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의 눈빛은 강호의 넓은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노승의 오랜 그림자에 대한 경고는 여전히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백목사의 고요를 벗어나자 강호는 그를 기다렸다는 듯 요동쳤다. 멀리 떨어진 한 작은 마을에 이르렀을 때 무명은 불길한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았다. 직감적으로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을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이 천풍의 나으리들의 명을 거역한 자가 누구냐? 검은 복면을 두른 무인들이 마을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다. 그들은 천풍회라 자청하며 맹주 태원의 명을 빌려 마을 사람들에게 뇌포멸 세금을 강요하고 있었다. 마을의 유일한 자랑이었던 약초밭을 불태우며 늙은 촌장을 끌고 가 매질을 하고 있었다. 굶주림과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속수먹책으로 당할 뿐이었다. 무명의 눈동자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노승의 가르침대로 내공을 다스리고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무고한 백성이 핍박받는 모습에 그의 피는 끓어올랐다. 천풍의 무인들의 무공은 초식은 화려했으나 힘의 뿌리가 깊지 못했다. 무명은 그들의 움직임과 내공 흐름을 읽었다. 백목사에서 대나무 소리를 들으며 익힌 읽는 법, 흐르는 강물 속 파동을 통해 보는 법이 그를 이끌었다. 멈춰라! 무명의 외침은 바람을 가르고 천풍의 무인길에 귀청을 때렸다. 그들은 일순간 행동을 멈추고 젊은 무명을 향해 칼을 겨눴다. 그들은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굴러온 애송이가 감히 천풍해의 일에 끼어들려드는가. 천풍의 무인들이 일제히 무명에게 달려들었다. 무명은 청풍심교를 발동했다. 그의 발은 땅에 뿌리 내린 듯 굳건했고 그의 몸은 바람처럼 유연했다. 그는 강렬한 한 방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바람의 흐름을 읽고 상대의 내공이 비어있는 틈을 파고들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대지의 기운이 그의 발에 모였고 손을 뻗을 때마다 허공의 기운이 그의 손에 실렸다. 천풍의 무인들은 자신의 공격이 닿지 않자 당황했다. 마치 그의 몸이 바람처럼 잡히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들의 힘은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종이배와 같았다. 퍽! 무명의 손과 발이 빠르게 움직였다. 무심한 듯 던지는 주먹과 발길질이었지만 천풍의 무인들은 정확히 내공이 약한 부위를 맞아 쓰러져 나갔다. 그들의 몸은 마치 바람에 걷긴 대나무처럼 속절없이 부러졌다. 무명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만큼의 타격을 가했다. 그들의 무공은 한 수 위였지만 힘의 이치를 깨달은 무명의 경지에는 미치지 못했다. 저런 어린 것이 감히! 천풍의 무인들이 모두 쓰러지자 촌장을 때리던 복면을 쓴 고위 무인 하나가 분노하며 무명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무공은 이제까지의 졸개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매서운 한풍 같았다. 무명은 그제서야 긴장했다. 이자는 무언가 감추고 있었다. 그의 검에서는 익숙한 그러나 역겨운 비린내 같은 마귀가 느껴졌다. 그것은 무명의 어린 시절 천풍 검문 멸문의 날 느꼈던 바로 그 마귀와 유사했다. 검과 검이, 정확히는 칼날과 검 조각이 부딪혔다. 쨍그랑 맑은 쇳소리가 공중을 갈랐다. 무명의 손에 든 청풍신검 조각이 미미하게 울렸다. 복면 무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청풍신검 조각을 알아보는 듯했다. 내 놈은 청풍검문의 잔당이냐? 복면 무인은 경악하며 검을 걷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어 보였다. 대신 멀리 산등성이를 응시하며 알 수 없는 신호를 보냈다. 이내 숲속에서 희미하게 또 다른 무리들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감지되었다. 그들의 기척은 이전의 천풍의 무인들보다 훨씬 강력하고 음산했다. 무명은 직감했다. 이들은 단순한 천풍애가 아니었다. 피바람의 근원, 그 어딘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존재들이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복면 무인은 다급히 외치며 쓰러진 부하들을 버려두고 숲속으로 달아났다. 무명은 추격하려 했지만 그의 전신에는 이미 피로가 몰려오고 있었다.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고 노승에 배운 청풍심결로 흐트러진 내공을 다스렸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멀리서 또 다른 그림자가 마을 어귀에 무섭을 드러냈다. 짙은 남색 도복을 입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멀리서 무명과 쓰러진 천풍의 무인들을 차분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무명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대한 호기심을 담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은하였다. 그녀는 무명이 싸우는 지켜보는 동안 그의 검술과 기운 흐름, 그리고 심상치 않은 천풍신검의 조각까지 모두 눈여겨보았다. 그녀의 냉철한 눈빛 속에서 무명은 거대한 그림자의 일부를 보는 듯했다. 강호는 그가 백목사에서 지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맹주 태원의 야욕이 뻗어 있음을 무명은 다시금 깨달았다. 강호에 내디딘 그의 첫 발걸음은 피바람의 서막일 뿐이었다. 피바람이 스쳤던 마을은 고요함을 되찾았다. 쫓겨난 천풍의 무인들의 신음소리만이 먼 산을 메아리쳤다. 진무명은 흐트러진 옴매무새를 바로잡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무고한 백성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복면을 쓴 무인에게서 느꼈던 익숙한 마귀의 잔상 때문에 그의 심장은 쉬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 마귀는 청풍검문이 멸문하던 그날 무명의 눈앞을 가득 메웠던 검은 그림자와 닮아 있었다. 보통의 무인 같지는 않군요. 젊은 나이에 이토록 고요하면서도 격렬한 검결을 지닌 이는 강호에서 흔치 않습니다.
냉정하리만치 차분한 목소리가 무명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은하였다. 짙은 남색 도포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우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예리했다. 그녀는 이미 무명의 일거수일투족을 읽어낸 듯했다. 무명은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이라도 쓴 듯 어떤 동요도 없었다. 누구시오? 무명은 경계에 날을 세웠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강호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은하. 강호에서는 운하문의 문주라 부릅니다. 그녀는 거침없이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당신은 청풍검문의 멸문에 홀로 살아남은 아이가 아니었던가요? 품속의 검조각이 그것을 말해주는군요. 은하의 마지막 말에 무명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은화문. 강호 최고의 정보 집단이라 불리는 곳. 그 어떤 비밀도 그들의 눈과 귀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정체를 알고 있는 자를 만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무심코 품속의 청풍신검 조각으로 향했다. 놀랄 것 없습니다. 강호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은 그리 많지 않으니. 하지만 당신이 그날의 생존자라는 사실은 저희 운하문에서도 가장 깊이 감춰진 비밀 중 하나였습니다. 은하는 무명의 경계심을 풀어주려는 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무공은 청풍심교를 익힌 자의 그것과 유사했습니다. 흥미롭군요. 멸문당한 문파의 심교를 익히고 피바람의 근원을 쫓는 이가 이 작은 마을의 안녕을 위해 검을 들었으니. 그녀의 말은 무명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청풍심결까지 알고 있었다. 무명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강호의 모든 비극을 알고 있는 듯한 그녀의 말투에서 무명은 섬뜩함을 느꼈다. 동시에 어둠 속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희망이 스쳤다. 그녀가 알고 있다면 멸문의 진실 또한 알고 있을 터였다. 당신은 청풍검문의 멸문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 왜 우리 문파를? 무명의 목소리에는 참아왔던 갈증과 절박함이 묻어났다. 은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시선이 무명의 눈동자에 닿았다. 진실은 칼날보다 날카롭고 때로는 검은 심연보다 더 깊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모든 진실은 강호의 운명과 그리고 태원맹주에게로 향합니다. 그녀는 한숨과도 같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청풍검문은 단순히 명문문파가 아니었습니다. 강호의 모든 무공과 역사, 그리고 숨겨진 비급들을 아우르는 거대한 지식의 보고였죠. 그 중심에는 강호의 모든 무학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혈풍비급이 있었죠. 혈풍비급. 무명의 품속에 잠든 낡은 석빛 속 시 구절들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노승은 그 비급이 강호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비급이라고 했다. 하지만 은하의 말은 그 비급이 오히려 파괴적인 탐욕의 대상이 되었음을 암시했다. 태원맹주. 그의 야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는 청풍검문의 혈풍비급을 얻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잔혹한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그 야력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체념이 스며들어 있었다. 무명의 눈앞이 흐려졌다. 노승이 말했던 오랜 그림자, 강호의 피바람의 근원이 결국 태원맹주, 즉 강호 최고의 권력자였음을 깨닫자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7살 어린아이에겐 너무나도 거대한 진실이었다. 하지만 제가 본 그 그림자는, 그의 무공은 제가 알던 태원맹주의 무공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마물과 같은, 이계의 힘과도 같은. 무명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더듬으며 혼란스럽게 중얼거렸다. 은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이계의 힘이라. 흥미롭군요. 우나문도 포착하지 못했던 단서입니다. 그녀는 이계의 힘이라는 무명의 말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듯했다. 강호에는 드러난 진실보다 훨씬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 그림자를 밝혀내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청풍회는 태원 맹주의 최측근들이 이끄는 비밀 부대이자 그의 지시를 이행하는 그림자 세력입니다. 오늘 당신을 추격했던 복면무인은 그 중에서도 핵심 인물 중 하나일 테지요. 그는 당신의 존재를 태원 맹주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무명은 다시금 위협을 느꼈다. 그는 이제 강호 전체의 목표님이 된 셈이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저를 돕겠다는 것입니까? 은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우나무는 강호의 모든 비밀을 탐하는 곳입니다. 당신에게서 태원 맹주의 숨겨진 비밀을 캐낼 수 있다면 우나무는 기꺼이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진실을 캐는 대가로 저희 우나문도 원하는 것을 얻어야겠죠. 그녀의 눈빛은 냉철한 계산과 함께 무명에게 숨겨진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한 미묘한 탐색이 담겨 있었다. 저는 강호의 평화와 정의, 그리고 강호의 뒤틀린 이치를 바로잡는 것이 곧 우나문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태원의 야욕이 강호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무명은 은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말 속에는 숨겨진 의도와 계산이 느껴졌지만 지금 무명에게 필요한 것은 태원 맹주라는 거대한 적에 맞설 정보와 조력이었다. 은하는 무명에게 다음 행선지를 알려주었다. 강호 외곽에 위치한 농림맹의 근거지였다. 농림맹은 겉으로는 단순한 산적대의 집합 같지만 실은 강호 곳곳의 정보를 수집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오래된 강호 세력입니다. 그곳에 당신의 혈풍 미급과 관련된 또 다른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을 도울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은하의 말 속에는 무명의 스승 벽역노승과도 같은 지혜와 노련함이 묻어났다. 강호는 한 개인의 복수심만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 그리고 각자의 신념으로 얽힌 인물들의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곳이었다. 무명은 은하와 손을 잡고 강호의 거대한 흐름 속으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딛었다. 농림맹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은하의 그림자는 복수를 향한 그의 길을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다. 강호의 무정한 바람은 무명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은하와 헤어진 후 그의 발걸음은 은하가 지시한 농림맹의 근거지를 향했다. 산과 숲은 낮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밤이 되면 맹수의 울음소리와 이름 모를 그림자로 가득했다. 무명은 매일 밤 노승에게 배운 청풍심결로 내공을 다지고 청풍신검의 조각을 품에 안았다. 복면 무인에게서 느꼈던 섬뜩한 마귀의 잔상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멸문당한 날의 지옥도가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지만 은하가 던진 태원맹주의 야욕이라는 단서는 그의 복수심에 새로운 불꽃을 지폈다. 험준한 산길을 이틀 밤낮으로 함엔 끝에 무명은 거대한 협곡 어귀에 다다랐다. 이곳이 바로 농림맹의 영역이었다. 농림맹은 강호의 어두운 곳에 숨어 백성들을 수탈하는 산적대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우나문의 문주 은하의 말은 달랐다. 약자들을 보호하고 강호의 정보를 수집하는 오래된 강호 세력. 강호의 이면은 언제나 그 이면에 또 다른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누구냐? 여긴 범인의 발길이 닿을 곳이 아니다. 협곡 초입에서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장정 셋이 검을 겨누며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짙은 흉터가 가득했고 거친 표정은 한눈에 강도무리임을 알 수 있었다. 무명은 묵묵히 서서 그들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강물처럼 고요했지만 그들의 내공 흐름과 초식을 단번에 꿰뚫고 있었다. 백목사에서 수련은 그의 오감을 강호의 모든 생명과 연결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강호의 평범한 떠돌이 진무명이라 하오. 은함은 문주 은하의 소개로 농림명주를 뵙고자 왔소. 무명은 허리에 찬 낡은 호리병을 들어 보였다. 은하가 남긴 비밀 신호였다. 무명에게 검을 겨누단 장정들은 일순간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은하문의 이름은 이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두목인 듯한 덩치 큰 사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감히 은하문주의 이름을 팔 정도면 간댕이는 제법 붙어있는 모양이군. 내 직접 맹주께 여쭤보지. 무명은 그들의 안내를 따라 협곡 깊숙이 들어섰다. 험준한 지형 속에 감춰진 농림맹의 본거지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사뭇 달랐다. 난잡한 운막대가 아니라 바위 동굴을 파고든 체계적인 요새와도 같았다. 요새 곳곳에는 거친 인상의 무인들이 무기를 손질하고 있었고 때로는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약탈로 얻은 물건들을 거래하는 시장도 작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무명을 가장 깊숙한 동굴로 이끌었다. 그곳은 자연적인 동굴이 아니라 고대 유적의 일부처럼 보였다. 맹주를 만나기 전 무명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무명은 노승이 가르쳐준 대로 마음을 가다듬었다. 얼마 후 동굴 깊숙한 곳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와라, 강호의 외로운 칼날. 은하문의 은하가 내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끌었으니 어찌 쉬 내칠 수 있겠는가. 목소리의 주인공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은 중년의 사내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거친 수염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노승만큼이나 깊고 강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을 지니고 있었다. 농림맹의 맹주 흑영이었다. 맹주 흑영을 뵙습니다. 소인 진무명, 은하문주의 소개로 강호의 진실을 찾고자 왔습니다. 무명은 예를 갖춰 인사를 올렸다. 흑영은 무명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무명의 평범한 차림새에서 품속의 청풍신검 조각으로 향했다. 피바람의 유일한 생존자라더니 은하 그 계집아이가 너를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 너의 무공은 아직 이 농림의 졸개들만도 못한 수준이더군. 흑영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무명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은하문주는 소인의 무공이 아니라 소인이 지닌 진실을 보는 눈과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무명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흑영을 마주보았다. 노승에게 배운 강직함이었다. 흑영은 무명의 태도에 작게 미소 지었다. 건방지면서도 제법 쓸만한 녀석이로군. 좋다. 은하의 이름을 걸고 온 너를 시험해 보겠다. 강호에는 수많은 비급이 떠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은 바로 진실을 보는 논이다. 너는 진실을 볼 줄 아는가? 맹주의 질문에 무명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흑영은 무명에게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던져주었다. 이것은 오래전 농림맹에 흘러들어온 비급의 일보다
어둠의 혼돈을 잠재우고 별빛의 길을 여는 주문이라고 적혀 있지. 강호의 수많은 고수들이 이 비급을 풀고자 했으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네가 이것을 해독한다면 은하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물론 해독하지 못한다면 너는 강호의 쓰레기가 되어 이 농림의 구덩이에 버려질 것이다. 무명은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 안에는 고대 문자와 희미한 별자리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단순한 무공 비급이 아니었다. 무명은 어렴풋이 이 두루마리가 노승이 말했던 청풍 검문의 뿌리, 즉 강호에 숨겨진 역사를 담고 있는 혈풍 비급의 단서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했다. 그의 품속 청풍신검의 조각이 미미하게 떨렸다. 이것은 두루마리의 내용 중 멸문한 청풍 검문의 고유 문양과 유사한 형태의 글귀가 섞여 있었다. 게다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던 혈풍비급의 서문과 겹치는 내용들이 곳곳에 파편처럼 박혀 있었다. 무명은 자신의 공명하는 심장 박동을 느꼈다. 노승이 가르쳐준 자연의 소리를 듣는 법, 별을 헤아리는 법이 이 낡은 두루마리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이것은 단순한 해독이 아니었다. 노승이 무명에게 남긴 가르침을 통해 강호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여는 과정이었다. 흑영은 무명의 얼굴에 떠오른 비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흥미로 빛나기 시작했다. 과연 은하가 점찍은 녀석이로군. 기대해 보겠다. 네가 농림에 숨겨진 그림자를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그의 목소리 속에는 알 수 없는 비밀과 거대한 강호의 숙명이 뒤섞여 있었다. 무명은 두루마리 해독에 몰두했다. 농림맹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강호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줄 터였다. 그러나 그의 등 뒤로는 여전히 태원맹주의 시선과 천풍회의 칼날이 따라붙고 있었다. 농림의 그림자는 단순히 산적대가 아니었다. 거대한 강호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또 다른 거울이었다. 농림맹 깊은 동굴, 시간마저 흐름을 잃은 듯 고요한 그곳에서 진무명은 낡은 두루마리와 씨름하고 있었다. 두루마리에 새겨진 고대 문자와 희미한 별자리 문양은 강호의 여느 비급과는 확연히 달랐다. 무명은 며칠 밤낮을 두루마리 앞에서 고뇌했지만 해답은 쉬이 드러나지 않았다. 진실을 보는 눈은 오직 강호의 그림자 속에서 찾아야 한다. 노승의 가르침이 그의 귓가를 스쳤다. 백목사에서 대나무 숲의 울림을 듣고 계곡물의 흐름을 읽던 그 순간들, 그것은 단순히 무공을 수련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물에 깃든 생명의 이치, 자연의 숨결을 느끼는 심한을 일깨우는 과정이었다. 무명은 붓을 들고 두루마리를 베껴 쏘는 것을 멈추었다. 대신 등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들었다. 동굴 바위 틈에서 불어오는 미세한 바람 소리, 축축한 이끼의 숨결, 멀리서 들리는 농림 무인들의 웅성거림,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들였다. 그의 감각은 두루마리 속 고대 문자의 흐름, 별자리 문양을 새긴 이의 손길, 그리고 종이의 마른 속삭임까지 파고들었다. 어둠 속에서 무명은 천천히 두루마리를 만져보았다. 그의 손끝에서 종이의 결, 먹의 질감, 미묘하게 솟아오른 문양의 각인이 느껴졌다. 그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끝과 마음으로 두루마리를 읽어내는 듯했다. 그때였다.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내면에서 청풍심결의 기운이 두루마리와 공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두루마리의 별자리 문양을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노승에게 배운 대로 별은 결코 홀로 빛나지 않았다. 강물처럼 흐르고 대나무 숲의 바람처럼 어우러지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거대한 천문도였다. 그는 두루마리의 고대 문자들이 단순한 단어가 아닌 별들의 움직임에 따른 시간과 공간을 지시하는 암호임을 깨달았다. 며칠이 흐른 뒤 무명의 눈은 빛났다. 두루마리의 해독은 절반쯤 진행되었다. 거기에는 강호의 특정 산맥과 고대 유적의 위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특정 별자리가 하늘에 뜨는 천문주기에 맞춰 벌어진 거대한 사건들을 암시하고 있었다. 특히 무명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었다. 북극성이 기울고 삼태성이 흩어질 때 서리가 대지를 덮고 피의 꽃이 피리니 청풍검이 숨결을 내쉬는 곳 그곳에 천고의 비밀이 잠들어 있도다. 북극성이 기울고 삼태성이 흩어질 때 피의 꽃이 피는 곳 그리고 청풍검이 숨결을 내쉬는 곳. 이 모든 구절은 청풍검은이 멸문당한 날의 풍경과 혈풍비급과 청풍신검의 조각과 기이하게 겹쳐졌다. 두루마리는 단순한 무공비급이 아니었다. 청풍검은의 멸문 사건의 진정한 배경을 담은 역사의 기록이었고 천문 예언서였다. 과연 은하가 점 찍은 녀석이로군. 네가 겨우 며칠 만에 강호의 지성들이 수십 년간 매달렸던 비밀의 한 조각을 풀 줄이야. 어둠 속에서 흑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명의 해독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무명의 앞에는 흑영이 직접 가지고 온 듯한 낡았지만 잘 보존된 고대 문헌 몇 권이 놓여 있었다. 이것들은 농림맹의 창고에 잠자고 있던 것들이다. 네가 해독한 두루마리의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게다. 청풍거문은 단순히 무림의 한 문파가 아니었다. 북두 문파라 불리던 강호의 운명과 천문을 관측하던 고대의 존재들이었다. 흑영의 말은 무명의 뇌리를 강타했다. 북두문파. 노승은 청풍거문을 강호의 균형을 유지하던 거대한 책무를 지닌 곳이라 했다. 무명이 아는 청풍거문의 검술은 아름답고 유연한 무공이었지만 그 너머에 천문과 역사 그리고 강호의 운명을 읽는 지혜가 숨겨져 있었다는 말이었다. 무명은 흑영이 가져온 문헌들을 펼쳤다. 그 안에는 별들의 움직임에 따른 길흉을 예측하고 재해를 막는 방법을 기록한 천문 비록과 함께 특정 시기에 강호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문헌들의 곳곳에는 무명의 부모님이 남겼던 필체와 유사한 글씨체 그리고 혈풍 비급의 일부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박혀 있었다. 부모님은 북두 문파의 마지막 후계자로서 천문비록과 혈풍비급을 계승하여 강호의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두루마리와 고대 문헌의 내용들은 청풍검은 멸몽 당시 무명이 보았던 하늘 끝에서 번쩍이는 빛, 대지를 힘드는 칼날의 숨결이 단순한 무공대결이 아닌 하늘의 움직임과 연관된 거대한 힘의 발현이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그 힘은 강호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력이었다. 흑영은 무명의 심오한 표정을 응시했다. 네가 알아낸 비밀은 단순한 과거의 원한이 아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강호를 지배해온 거대한 그림자의 본질과 닿아 있다. 태열맹, 그리고 그 수장, 무신. 그들의 권력은 단순히 무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별의 이치, 즉 천운을 가장한 조작된 재앙으로 강호를 통제해온 것이다. 흑영의 말은 낮았지만 그 속엔 분노와 함께 오랜 세월 감춰온 비밀을 토해내는 듯한 비장함이 깃들어 있었다. 무신은 너의 부모를 살해하고 혈풍 비급과 천문 비록의 핵심을 강탈하여 진정한 천운의 의미를 왜곡하고 강호의 모든 세력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 했다. 피바람은 하늘의 뜻이 아닌 그가 조작한 지상의 재앙이었다.
그리고 청풍신검의 완전한 조각은 그 모든 조작을 밝혀낼 유일한 열쇠이지. 흑영은 무명의 품속 청풍신검의 조각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 순간 동굴 입구에서 날카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평화롭던 농림맹의 비상경고가 울려 퍼졌다. 무림맹의 자객들이 쳐들어왔다. 모두 방어하라. 흑영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힌군. 은하의 정보는 정확했지만 무신 역시 그만큼의 정보를 손에 넣고 있겠지. 무명은 두루마리와 고대 문헌들을 품에 안았다. 그의 마음은 복수심과 함께 거대한 강호의 운명을 짊어진 것 같은 책임감으로 무거웠다. 그가 해독한 별자리의 그림자는 강호의 진정한 어둠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어둠은 그를 향해 거대한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농림맹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검과 검의 마찰음은 강호 전체를 뒤흔들 피바람의 전주곡이었다. 무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무림맹의 자객들이 쳐들어왔다. 모두 방어하라. 농림맹의 동굴 속을 찢는 비명과 함께 검은 그림자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무명은 품에 낡은 두루마리와 고대 문헌을 껴안은 채 본능적으로 흑영의 등 뒤에 섰다. 동굴 입구에서부터 번갯불처럼 번뜩이는 칼날들이 쇄도했고, 농림맹 무인들의 거친 포효와 범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동굴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진입자들은 무림맹의 정의 자객들이었다. 검은 옷에 얼굴을 가린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정확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농림맹 무인들은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자객들의 무공은 한 수 위였다. 그들의 검은 냉정했고 공격은 쉼없었다. 흑영은 몸을 날려 최전선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 들린 거대한 도끼가 허공을 가르며 불꽃을 일으켰다. 농림맹 맹주 흑영의 무공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굳건함과 수십 년의 생사고락을 겪어온 연륜이 담겨 있었다. 도끼 한 자루가 휘둘러질 때마다 자객 몇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나갔다. 그러나 자객들의 수는 압도적이었다. 동굴의 좁은 통로를 따라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무명은 난전 속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무림맹 자객들의 살기와 그 살기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자객들이 아니었다. 멸문의 날 무명이 보았던 그 검은 그림자처럼 무심하고도 비정했다. 무명은 자객들의 움직임을 응시했다. 무질서해 보이는 그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의 기묘한 규칙성, 노승이 말했던 흐름이 보였다. 마치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를 유인하듯 그들은 농림맹의 방어선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목표는 이 동굴 혹은 그 안에 있는 무언가. 무명은 직감했다. 그때 무명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자객 하나, 그의 복면 틈으로 보이는 눈빛에서 무명은 섬뜩한 전율을 느꼈다. 그 눈빛은 예전에 마을을 약탈하던 천풍회 고위 무인의 그것과 똑같이 차갑고 비정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비수에서는 역겨운 피비린내와 함께 멸문 당시 느꼈던 그 특유의 마기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무신, 당신인가? 무명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다. 복수심이 그의 내면을 휘감았지만 노승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다. 힘은 지키기 위해 쓰는 것이지 파괴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이성을 잃고 덤벼들기에는 상대는 너무나 강하고 위험했다. 무명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청풍심교를 발동했다. 대나무 숲의 울림을 듣고 강물의 흐름을 읽듯이
그는 난전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다. 난전 속에서 무명은 보았다. 자객들의 모든 움직임은 농림맹의 본거지, 즉 동굴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하나의 길을 억지로 뚫으려는 것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과 흑영이 서 있는 곳이었다. 혹은 자신이 품고 있는 두루마리와 고대 문헌이었다. 무명은 자신의 존재가 단순히 청풍검문의 잔당이 아님을, 무신에 숨겨진 은모를 밝힐 열쇠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흑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객들을 막아섰다. 그의 노련한 도끼질은 치명적이었지만 곳곳에서 쓰러지는 농림맹 무인들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자객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그때 한 자객이 흑영의 옆구리를 노래고 비수를 던졌다. 흑영은 미처 피하지 못했다. 쉬. 무명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다. 청풍심결로 단련된 그의 발은 땅을 박차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가르듯 가벼웠다. 그는 비수의 손을 뻗는 대신 허공의 흐름을 이용해 비수의 궤적을 미세하게 틀어 흑영의 옆구리가 아닌 어깨를 스치게 했다. 비수는 흑영의 어깨를 얕게 긁고 지나갔고 그 틈에 무명은 쓰러져 있던 농림맹 무인의 검을 집어들었다. 무명은 무공으로 그들과 맞서지 않았다. 그는 농림맹의 거친 바위 지형과 동굴의 좁은 통로를 이용했다. 발은 상대의 발목을 걸고 손은 허공의 기류를 바꿔 상대의 칼날을 비틀었다. 읽는 법과 보는 법은 이제 흐름을 거스르는 법이 되었다. 자객들은 무명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공이 통하지 않자 혼란에 빠졌다. 처자는 초식을 쓰는 것이 아니야. 잔상의 불고이다. 한 자객이 소리쳤다. 무명은 한 자객의 빈틈을 파고들어 그의 허리에 찬 암기를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동굴의 천장을 지탱하는 거대한 바위 기둥의 미세한 균열을 향해 암기를 던졌다. 그는 백목사에서 배운 대로 바위 기둥의 미세한 흐름과 균열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했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괴음과 함께 바위 기둥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자객들과 농림맹 무인들 사이에 엄청난 먼지가 일매 시야를 가렸다. 자객들은 동굴의 추가 붕괴를 우려해 잠시 공격을 멈추고 혼란에 빠졌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흑영이 거친 호령과 함께 농림맹 무인들을 이끌고 역공에 나섰다. 퇴곽! 물러져라! 자객들의 뒤편에서 우렁찬 외침이 터져나왔다. 앞서 무명이 마을에서 만났던 복면 무인이었다. 그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진 것을 파악하고 곧장 후퇴 명령을 내렸다. 자객들은 지시에 따라 능숙하게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시신도 남기지 않고 왔던 것처럼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전투는 끝났지만 농림맹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동굴 입구는 부분적으로 무너져 내렸고 곳곳에서 부상당한 무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흑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명에게 다가왔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어린 것이 제법 쓸만하군. 흑영의 눈빛에는 무명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무명이 던진 암기 하나로 전투의 흐름을 바꾼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무명은 흑영을 부축했다. 그들이 노린 것은 이 동굴 깊숙한 것의 비밀 혹은 제가 가진 두루마리인 것 같습니다. 무명은 품속의 두루마리를 꽉 쥐었다. 그 두루마리는 이제 단순한 고문서가 아니라 무신이 숨기려는 거대한 진실의 조각이요, 그 진실을 캐내려는 자들을 유인하는 미끼가 되었다. 흑영은 무명의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와 비슷한 비장함을 읽었다. 무신, 그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놈이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이 농림맹에만 안전할 수 없을 게야. 흑영의 표정에는 자객들의 퇴각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농림맹의 허를 찔렀고 이는 무신이 무명의 존재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밤은 깊어갔고 동굴 밖의 강호는 더욱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오고 있었다. 흑영의 어깨를 스친 비수 끝에서는 아직도 멸문에 날맞던 그 역겨운 마귀의 피비린내가 희미하게 풍기는 듯했다. 무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강호의 운명 속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욱 깊이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품속 청풍심검의 조각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농림맹의 밤은 길었다. 아수라장이 되었던 동굴 안은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무명은 부상당한 농림무인들을 도우며 노승에게 배운 대로 간단한 지혈과 응급처치를 했다. 그의 손놀림은 비록 의원처럼 유려하진 않았으나 침착했고 따뜻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던 전투중과는 달리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다. 어깨는 괜찮으십니까? 무명은 흑영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흑영의 어깨를 스친 비수는 독은 없었으나 깊은 상처를 남겼다. 흑영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사내 놈이 사내 어깨 따위가 걱정이 되더냐. 쓸데없는 정은 무림에서 독이다, 애송이. 흑영은 툭 내뱉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의 경계심을 완전히 거둔 듯했다. 너의 활약이 없었다면 농림맹의 절반은 이 자리에서 피를 흘렸을 게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강호의 법도에서는 너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것에 대한 대가를 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이니. 흑영은 손짓으로 무인 하나를 불러 무명에게 낡은 가죽 주머니를 던져주게 했다. 주머니 안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금전이 가득했다. 농림은 약탈만 하는 산적대가 아니다. 강호의 모든 곳에 뻗어있는 그림자이며 은밀한 거래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얻는다. 너가 진정 강호의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이 정도 자금은 있어야 할 게다. 무명은 금전을 거부했다. 소인은 금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청풍 검문의 멸문 진실과 태원맹주의 야욕을 밝혀낼 단서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농림맹 맹주께서 가지고 계신 오래된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흑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감히 나를 시험하는 게냐, 어인것이. 이 농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너가 강호의 오래된 그림자 따위를 논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동굴 안의 모든 시선이 무명에게 집중되었다. 무명은 흔들림 없이 흑영을 마주 보았다. 소인은 청풍검문의 멸문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면 부인의 비수에서 멸문의 날 느꼈던 그 마귀와 똑같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태원맹주의 수하입니다. 그리고 맹주께서는 그들이 노린 것이 제가 가진 이 두루마리 속에 감춰진 별의 이치와 강호의 오래된 비밀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래된 그림자가 무엇이든 소인은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무명은 품속의 두루마리를 꺼내 펼쳤다. 두루마리의 고대 문자와 별자리 문양을 본 흑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허공에 떠다니는 먼지를 보고 강호의 뿌리를 읽는구나. 좋다, 애송이. 내게 보여주마. 이 농림맹이 겉으로 보길 단순히 산적대에 불과하지 않은 이유를. 농림맹의 밤은 길었다. 아수라장이 되었던 동굴안은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무명은 부상당한 농림 무인들을 도우며 노승에게 배운 대로 간단한 지혈과 응급처치를 했다. 그의 손놀림은 비록 의원처럼 유려하진 않았으나 침착했고 따뜻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던 전투중과는 달리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다. 어깨는 괜찮으십니까? 무명은 흑영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흑영의 어깨를 스친 비수는 독은 없었으나 깊은 상처를 남겼다. 흑영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사내 놈이 사내 어깨 따위가 걱정이 되더냐. 쓸데없는 정은 무림에서 독이다, 애송이. 흑영은 툭 내뱉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의 경계심을 완전히 거둔 듯했다. 너의 활약이 없었다면 농림맹의 절반은 이 자리에서 피를 흘렸을 게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강호의 법도에서는 네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것에 대한 대가를 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이니. 흑영은 손짓으로 무인 하나를 불러 무명에게 낡은 가죽 주머니를 던져주게 했다. 주머니 안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금전이 가득했다. 농림은 약탈만 하는 산적대가 아니다. 강호의 모든 곳에 뻗어있는 그림자이며 은밀한 거래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얻는다. 네가 진정 강호의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이 정도 자금은 있어야 할 게다. 무명은 금전을 거부했다. 소인은 금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청풍검문의 멸문 진실과 태원맹주의 야욕을 밝혀낼 단서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농림맹 맹주께서 가지고 계신 오래된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흑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감히 나를 시험하는 게냐, 어린 것이. 이 농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네가 강호의 오래된 그림자 따위를 논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동굴 안의 모든 시선이 무명에게 집중되었다. 무명은 흔들림 없이 흑영을 마주 보았다. 소인은 청풍검문의 멸문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면무인의 비수에서 멸문의 날 느꼈던 그 마귀와 똑같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태원맹주의 수하입니다. 그리고 맹주께서는 그들이 노린 것이 제가 가진 이 두루마리 속에 감춰진 별의 이치와 강호의 오래된 비밀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래된 그림자가 무엇이든 소인은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무명은 품속의 두루마리를 꺼내 펼쳤다. 두루마리에 고대 문자와 별자리 문양을 본 흑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허공에 떠다니는 먼지를 보고 강호의 뿌리를 읽는구나. 좋다 혜송이, 네게 보여주마. 이 농림맹이 겉으로 보기에 단순히 산적대에 불과하지 않은 이유를. 흑염은 무명을 이끌고 동굴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낡은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흑영은 철문에 새겨진 문양을 응시하며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의 내공이 문양 속으로 스며들자 철문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천천히 열렸다. 철문 너머는 거대한 석실이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고문헌과 낡은 지도, 그리고 기이한 형태의 천문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벽면에는 별자리 그림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청풍검문의 비밀한 소식과 유사한 형태의 시 구절들이 암각되어 있었다. 마치 무명의 품속 두루마리와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다. 이곳은 청풍검문의 지부 아닙니까? 무명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흑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곳은 청풍검문의 최후 지부이자 강호의 모든 비밀과 천문을 관측하던 북두문파의 숨겨진 보루였다. 청풍검문이 멸문당하기 직전 너의 부모님은 강호의 운명과 함께 이 모든 비밀들을 이곳에 은닉해 두었고 이 늙은 흑영은 그 마지막을 지키도록 명을 받은 자이지. 나는 청풍검문의 비호대 마지막 후예다. 무명은 자신이 품고 있던 청풍신검의 조각을 꺼내 석실 중앙에 놓인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조각은 석실 벽면의 별자리 그림들과 미미하게 공명하며 희미한 빛을 발했다. 그 순간 탁자 위 또 다른 홈이 파진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마치 청풍신검의 다른 조각이 들어갈 자리인 듯했다. 이 석실은 단순한 비밀기지가 아니다. 이 모든 문헌들과 천문기구들이 청풍신검의 조각들과 함께 강호의 비밀을 풀어낼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너의 부모님은 청풍신검의 각 조각에 천문 비록과 혈풍비급의 핵심 내용을 담아두셨다. 무명은 혁성의 설명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품속에 지닌 조각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거대한 역사의 파편이었던 것이다. 흑영은 오래된 지도를 펼쳤다. 지도에는 강호 곳곳에 흩어진
또 다른 북두문파의 흔적들과 청풍신검의 나머지 조각들이 은닉된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곳, 무신이 주둔하고 있는 태월맹의 본거지에 거대한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태원 맹주는 혈풍 비급을 뺏는 데 성공했지만 천문 비록의 핵심과 청풍신검의 진정한 비밀은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강호의 모든 고대 문안과 천문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천풍회를 통해 멸문한 문파들의 잔당들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는 것이다. 흑영은 무림맹 자격들의 침입이 단지 우연이 아니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천운을 조작하여 강호를 통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청풍신검이 강호의 모든 비밀과 천문 예언을 푸는 유일한 열쇠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너의 손에 그리고 강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조각들에 있는 것이지. 무명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청풍 검문 멸문의 진실과 무신의 야역을 밝혀낼 유일한 존재이자 청풍신검을 완성하여 강호의 운명을 바꿀 열쇠였다. 그의 작은 어깨에 강호의 운명이 짊어졌다. 그때 석실의 한쪽 벽면에서 희미하게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진무명에게 당해 마을에서 도망쳤던 복면 무인, 즉 자객의 리더가 먼 산을 향해 보냈던 신호가 기록된 고대 천문기구가 미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흑룡의 눈. 무신이 직접 움직일 모양이군. 너희들이 진실에 다가설수록 강호의 어둠은 더욱 깊어질 게다. 흑영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스쳐갔다. 강호에는 무신 외에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나도 알 수 없다. 허나 분명한 것은 이 농림맹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너는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 강호 전체를 아우르는 무신의 거대한 음모와 그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그림자. 진무명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그의 손에 들린 청풍신검 조각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더욱 큰 강호의 혼란 속으로 향해야 할 것이었다. 강호는 잠시도 무명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농림맹의 밤은 전투의 흔적과 함께 깊어졌다. 무명은 흑영이 내어준 천막 안에서 고대 문헌들과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밤새 연구했다. 흑룡의 눈. 흑영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멸문의 날 무명이 보았던 그림자, 그리고 복면 자객에게서 느꼈던 특유의 마기가 하나의 거대한 형상으로 얽히는 듯했다. 청풍신검의 조각은 이제 무신의 야욕을 저지할 유일한 희망이자 피할 수 없는 강호의 숙명을 지닌 증표였다. 다음 날 새벽 흑영은 회복되지 않은 어깨를 움켜쥐고 무명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전투의 피로와 함께 거대한 비밀을 짊어진 자의 고독이 역력했다. 맹주께서 직접 그리 말씀하심임. 무명, 네게는 큰 죄를 짓는 기분이군. 허나 이 농림맹은 강호의 중심부에 있는 무림맹과는 달리 변방에 자리한 곳이다. 흑룡의 눈이 너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네가 이곳에 머무는 것은 농림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너의 길은 너 혼자 감당해야 할 길이다. 흑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무명은 고개를 숙였다.
흑영의 말이 옳았다. 자신의 복수 때문에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었다. 소인의 안전을 위해 희생된 농림맹의 무인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맹주께서 이 두루마리와 문헌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인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흑영은 무명의 눈빛을 지그시 응시했다. 강호에는 은혜를 잊지 않는 이보다 은혜를 모르는 이가 더 많다. 그러나 네 눈에서 보이는 굳건함은 헛된 것이 아니겠지. 좋다. 이곳에 숨겨진 지도를 주겠다. 흑영은 석실로 안내하여 벽면에 감춰진 고대 지도를 무명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희미한 필치로 청풍신검의 또 다른 조각이 숨겨진 장소, 즉 비현협곡이 표시되어 있었다. 비현협곡은 수많은 무리민들이 탐을 냈으나 접근조차 불가능한 강호의 난지다. 그곳에는 괴괴한 지형과 함께 한때 북두문파의 은거지 중 한 곳이었던 고대 석탑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곳에 두 번째 조각이 있을 것이다. 흑영은 무명에게 몇 가지 강호의 약초와 간단한 행장을 챙겨주었다. 이 강호는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고 위험하다.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허나 동시에 너의 등 뒤를 기꺼이 맡길 수 있는 동료를 찾거라. 홀로 가는 길은 언제나 고독하기 마련이다. 무명은 흑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의 등에는 흑영이 건넨 농림맹 특유의 망토가 둘러져 있었다. 거친 강호의 바람과 비로부터 그를 지켜줄 것이었다. 무명은 이제 비현협곡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목적은 명확해졌다. 청풍신검의 조각들을 모두 모아 혈풍 비급의 진실을 밝히고 무신의 음모를 저지하는 것, 그리고 그의 부모를 멸문시킨 피바람의 근원을 완전히 잘라내는 것이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다. 무림맹과 태원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 인적이 드문 산길을 택했다. 고대 무먼의 지리를 참고하며 그의 여정은 고단했지만 흑영이 건넨 지도는 정확했다. 험준한 산악지형을 지나 비현협곡의 초입에 다다르자 무명은 눈을 크게 떴다. 멀리 협곡의 입고 지상의 끝자락에 검은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그 위에는 용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섬뜩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흑룡의 눈. 흑영이 말했던 무신의 비밀부대. 그들이 이미 비현협곡의 당도에 있었다. 무명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무명은 신중하게 몸을 숨겼다. 협곡 어귀에 검은 복면을 한 무인들이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들은 정면으로 협곡에 진입하는 대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리고 잠시 후 무명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한 무리의 무인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일반적인 강호인들과는 차림새가 달랐다. 화려하면서도 기이한 복색, 그리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문신을 새기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걸음걸이에서는 미미하게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들의 어깨에는 기이한 형태의 쇠망치와 곡괭이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고대 문양이 새겨진 특이한 측정 도구들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마치 무덤을 파헤치려는 고대 학자 같기도 했고 아니면 특정 인물을 띠고 움직이는 비밀 결사 같기도 했다. 흑룡의 눈을 가진 무인들은 이 기이한 집단에게 경례를 올렸다. 복면 무인, 즉 마을을 습격했던 그 고위 무인이 이 집단의 대장에게 고개 숙여 보고했다. 무명은 그들의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다. 보고드립니다. 성탑 대부의 봉인 지점은 예상보다 견고했습니다. 북두의 기운이 아직 강성합니다. 서두르지 마라. 달의 그림자가 도착할 때까지는 봉인을 건드리지 않는다. 맹주께서는 완벽한 정화를 원하신다. 성탑, 북두의 기운, 그리고 달의 그림자. 무명의 뇌리에는 자신이 해독한 고대 두루마리의 내용과 흑영이 보여준 지도의 설명이 스쳐 지나갔다.
비연 협곡의 석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북두문파가 남긴 고대의 흔적, 그리고 청풍신검이 봉인된 성지였다. 무신은 단순한 무공고수가 아니었다. 그는 북두문파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천문비록의 내용을 조작하며 청풍신검의 조각들을 회수하려고 했다. 그리고 흥룡의 눈은 그를 돕는 도굴꾼이자 고대 지식을 파헤치는 비밀결사되었다. 더욱이 그들의 행동은 달의 그림자라는 또 다른 미지의 세력과 연관되어 있었다. 무명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흥룡의 눈을 가진 무인들과 기이한 복색의 도굴꾼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달의 그림자까지, 이들은 무신의 음모에 얽힌 거대한 그림자의 일부였다. 이대로 협곡에 발을 들였다가는 위험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해야만 했다. 그의 손에 들린 청풍신검의 조각이 미미하게 진동했다. 그때였다. 무명은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바위 틈을 비집고 흐르는 바람 속에서 익숙한 소리를 들었다. 피리 소리. 아름답고도 애절한 그 소리는 마치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강호의 비가, 즉 비가 같았다. 그 소리는 무명에게 강호의 고통을, 그리고 누군가의 깊은 슬픔을 전달하는 듯했다. 무명은 알았다. 이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은하, 운하문의 문주. 그녀 역시 비연협곡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녀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을까? 무명은 그녀의 등장을 직감하고 잠시 숨을 멈췄다. 강호의 거대한 피바람 속에서 무명은 이제 홀로가 아니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림자들이 얽히고 설키는 비연협곡에서 그의 여정은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했다. 비현협곡을 메우는 애달픈 피리 소리는 단순한 선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하문주가 보내는 은밀한 신호였다. 무명은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켜 피리 소리의 근원을 쫓았다. 흥룡의 눈과 기이한 도굴꾼들이 석탑을 둘러싸고 있었기에 은하 또한 그들에게 발각되지 않는 곳에 있을 터였다. 협곡의 한 모퉁이를 돌자 달빛 아래 홀로 서 있는 은하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주위를 경계하며 피리를 불고 있었다. 그 애절한 선율은 강호의 무심한 방공기를 뚫고 모명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모명은 그녀의 뒤로 다가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오는 길에 사막에서 길을 잃으신 줄 알았습니다. 진장군. 은하는 무명이 다가온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뒤돌아보지 않고 나지막히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있었고 냉철한 눈빛 속에는 무명을 향한 안도감과 미묘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소인의 발걸음은 은하문주의 피리소리보다 한참 느립니다. 무명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은하에게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비현협곡에서 은하를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은하는 피리를 거두고 협곡 아래를 응시했다. 흥룡의 눈과 그들을 돕는 토문방의 괴짜들이 비현협곡의 고대 석탑을 파헤치고 있군요. 그리고 달의 그림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협곡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토문방?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무명이 물었다. 강호의 지형과 풍수, 그리고 고대 유적 발굴의 일가견이 있는 비인 집단입니다. 겉으로는 고대 유물을 도굴하거나 강호 세력의 명령에 따라 유적을 파헤치지만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그 어떤 무공보다도 오래된 지혜를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무신은 토문방을 이용하여 이 석탑의 봉인을 풀려 하겠죠. 은하의 설명은 무명이 가진 두루마리와 고대 문헌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달의 그림자는 무명이 가장 큰 의문점이었다. 은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들은 무신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미지의 세력입니다. 강호의 어둠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철저한 질서를 고수하며 특정 시기가 되면 호련히 나타나 강호의 역사를 뒤흔들고 사라집니다. 태원 맹주가 흥룡의 눈을 동원하여 석탑을 파헤치는 것 또한 달의 그림자와의 모종의 거래 때문일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은하는 마치 그들의 진정한 정체를 알고 있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다는 듯 말을 아꼈다.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큰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무명은 느꼈다. 그때 협곡 아래 석탑을 둘러싼 무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희미한 달빛 아래 기이한 형태의 가마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가마의 주변에는 흰색 복면을 난 무인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고 그들의 무공은 흥룡이 눈 무인들조차 압도하는 듯한 기세였다. 가마가 멈춰서자 그 안에서 차갑고도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는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베일로 가려져 있었지만 은은한 달빛을 받아 빛나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밤하늘의 모든 별을 품은 듯 심원했다. 저것이 바로 달의 그림자의 수장 월영입니다. 은하의 목소리에는 깊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월영은 석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다가서자 토문방 무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흥룡의 눈 무인들조차 그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월영은 고대 석탑의 봉인 문양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이 석탑의 오래된 돌을 스치자 석탑의 고대 문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희미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 빛은 무명이 품속에 지닌 청풍신검의 조각과 미미하게 공명하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봉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북도의 기운이 흩어지니 천지의 문이 열리려 하는구나. 월영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차가운 예지가 담겨 있었다. 무명은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노승이 일깨워준 별의 흐름과 자연의 이치를 느꼈다. 그녀는 별의 움직임, 즉 천운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무신이 왜 그녀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무력만으로 강호를 제패하려는 무신과는 차원이 다른 더 거대한 존재였다. 저 석탑 안에는 무엇이 봉인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명은 자신도 모르게 숨죽이며 물었다. 그의 품속 청풍신검 조각의 열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었다. 은하의 시선은 월영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석탑은 북도문파의 마지막 성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청풍신검의 두 번째 조각, 그리고 천문비록의 핵심 중 일부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무신은 이 모든 것을 손에 넣어 강호 전체의 역사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편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월영은 갑자기 몸을 돌려 무명과 은하가 숨어있는 바위 뒤를 똑바로 응시했다. 베일로 가려져 있은 그녀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시선은 정확히 그들을 꿰뚫고 있었다. 거기 숨어있는 자들이여, 어둠 속에서 숨결을 감추고 이치를 엿보는구나. 북도의 그림자가 깨어나 곧 운명을 흩뿌릴 것이니. 월영의 목소리가 협곡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미 그들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명과 은하는 동시에 숨을 죽였다. 월영의 예지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듯했다. 이들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까지 꿰뚫어보고 있었다. 흥룡의 눈과 토문방 무인들이 월영의 지시를 따라 무명과 은하가 숨은 바위 뒤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호 최고의 정보통 은하조차 월영의 감각과 예지력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듯했다.
들켰군요. 은하의 얼굴에 드물게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이제 숨을 곳은 없었다. 비현 겹곡의 달빛 아래 무명은 청풍신검의 조각을 움켜쥐었다. 피할 수 없는 강호의 운명이 이 작은 겹곡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시험하려 했었다. 그리고 이 모든 피바람의 근원은 무신 그리고 달의 그림자의 수장 월영의 손안에 쥐어져 있는 듯했다.